어디가? 날 두고 가지 마. 그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졌고 선배는 공포 속에 도망쳤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한 존재는 끝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과연 그 여학생의 영혼은 왜 그렇게 그를 찾아왔을까? 그날은 미술원의 축제 기간이었다. 미술원 건물은 원래부터 음침한 분위기로 유명했다. 낡은 회색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 늘 어두컴컴했고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메아리 치며 이상한 울림을 만들었다. 특히 화장실은 그 음산함이 배가 되는 곳이었다. 오래된 타일 바닥과 희미한 형광등 불빛, 그리고 군데군데 녹슨 수도꼭지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선배는 축제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 늦은 오후였고 그는 빨리 보리를 보고 나가려 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는 문득 거울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몸은 얼어붙었다. 거울에는 화장실 문들이 비치고 있었다. 문들은 천장과 바닥 사이에 약 한 뼘 정도의 틈이 있었다. 그런데 그 틈 사이로 천장 바로 아래에 사람의 얼굴이 떠 있었다.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눈은 텅 빈 듯 새카맸다. 더 기묘했던 것은 바닥과 문 사이의 틈이었다. 그곳에는 다리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라도 저런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 수는 없었다. 그리고 다리가 없다는 것은 선배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 얼굴은 선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말을 걸려는 듯 입술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표정은 기묘하게 슬프면서도 섬뜩했다. 선배는 공포에 사로잡혀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갔다. 그 존재가 말을 걸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다. 마침내 선배는 있는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그는 미술원 건물을 빠져나와 정문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소나무 숲길로 달렸다. 소나무 숲은 낮에도 어두컴컴한 곳이었다. 축제의 소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수반은 고요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선배는 숨을 헐떡이며 달리다가 지쳐 걷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어디가?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에서 울리는 듯 낮고 빠르게 재촉하는 말투였다. 보통 친구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선배를 쫓아오는 듯한 집요하고 섬뜩한 속삭임이었다. 어디가?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선배는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만약 뒤를 보면 그 창백한 얼굴이 떼굴떼굴 굴러오며 자신을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숨이 끊어질 듯 달렸다. 소나무 가지가 얼굴을 스치며 따끔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정문에 도착했을 때 선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소나무 숲은 고요했다. 그 속삭임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온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 얼굴, 그 목소리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지만 대부분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야 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한 후배, 지민은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말했다. 선배, 나도 그 화장실에서 이상한 거 느낀 적 있어요. 거울 볼 때마다 누가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지민의 말에 선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 화장실에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미술원의 과거를 더 알아보기로 했다. 도서관에서 오래된 기록을 뒤지며 단서를 찾던 중 그 건물의 비극적인 역사를 발견했다. 20년 전 한 여학생이 축제 기간 동안 화장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록이었다. 그녀는 미술원에서 가장 재능 있는 학생 중 하나였지만 가족 문제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점점 더 고립되었다고 했다. 축제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홀로 화장실에 남아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후로
미술원에서는 특히 축제 기간이면 그녀의 영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며칠 후 선배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 화장실로 가보기로 했다. 그는 그 여학생의 영혼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착각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낮 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낡은 타일 바닥은 발소리를 메아리쳤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은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그는 숨을 죽이고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천장과 문 사이의 틈에서 다시 그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텅 빈 눈동자는 선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고 낮고 쉰 목소리가 화장실 안을 메웠다. 어디가? 왜 떠나? 그 목소리는 애절하면서도 섬뜩했고 마치 그의 마음을 파고드는 듯했다. 선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소나무 숲으로 달리지 않고 바로 미술원 정문으로 향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은 끊어질 듯 헐떡였다. 정문에 도착한 후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화장실 방향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소나무 숲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어디가? 그 속삭임은 마치 그의 뒤를 쫓아오는 듯했다. 그는 겁에 질린 채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문과 창문을 모두 잠갔다. 하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 소리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날 두고 가지마. 다음 날 선배는 지민과 함께 미술원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다. 그들은 오래된 졸업 앨범과 학교 기록을 뒤지며 그 여학생에 대해 더 알아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은지였고 그녀가 죽은 화장실은 당시 그녀가 자주 혼자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다고 했다. 기록에 따르면 은지는 축제 준비로 바쁜 다른 학생들과 달리 홀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은 화장실 벽에 남겨진 스케치였다고 했다. 선배는 그 스케치가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화장실로 가보기로 했다. 지민과 함께 낮 시간에 화장실로 들어간 그는 벽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낡은 타일 사이에서 희미한 연필 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여학생의 얼굴을 닮은 스케치였다. 창백한 얼굴, 긴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텅 빈 눈동자. 스케치 아래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기서 기다린다. 날 잊지 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선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민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선배,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스케치를 사진으로 찍고 미술원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관리인은 그 스케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이건 은지가 남긴 거야. 이 화장실 원래 폐쇄하려 했었는데 축제 때마다 임시로 열었지. 이제 완전히 막아야겠어. 관리인은 그날 화장실을 폐쇄하고 벽을 새로 칠하며 스케치를 지웠다. 어느 날 선배는 미술원 근처의 절에 찾아가 스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스님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다. 그 여학생은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것 같구나. 그녀는 외로움과 슬픔에 갇혀 있어. 네가 그녀를 본 건 그녀가 너에게 도움을 청한 거야. 스님은 선배에게 그녀를 위해 기도를 드리라고 조언했고 작은 부적을 건넸다. 선배는 그 부적을 지니고 다니며 매일 밤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선배는 축제 기간이 되면 그날의 공포를 떠올린다. 소나무 숲을 지날 때면 바람 소리 속에서 그녀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하다. 어디가? 날 두고 가지 마. 그는 살아남았지만 그 창백한 얼굴과 텅 빈 눈동자는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그녀가 아직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떤다. 그리고 혹시라도 낡은 건물의 화장실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면 절대 거울을 오래 바라보지 마세요. 그 너머에서 기다리는 건 결코 환영받을 손님이 아니니까요.